2026년 3월 아부다비 상공에 이란의 미사일 수십 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날아올랐고 이스라엘의 에로우도 떴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발사된 60발 가운데 29발을 격추하며 요격률 96%를 기록한 무기. 그게 바로 한국산 천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국방장관들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96%라는 요격률을 기록한 직후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각국 방산 담당자들이 한국 방위사업청과 LIG 넥스원에 연락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빠른 납기가 가능하냐고요? 퀵 배송 안 되냐고요? 이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현상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추적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천궁이는 정식 명칭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영문으로는 M-SAMII입니다. 땅에서 발사해서 하늘의 적을 잡는 무기라는 뜻이죠. 항공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순수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패트리엇입니다. 패트리엇은 걸프전 때부터 이름을 날린 세계 최고 방공 무기의 아이콘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천궁이가 패트리엇보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면서 실전 요격률은 동급 이상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트리엇 시스템 한 포대 도입 비용이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입니다. 반면 천궁이는 포대당 약 1억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돈으로 패트리엇을 하나 살 비용이면 천궁이를 3개 살 수 있는 겁니다. 방공망이란 여러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숫자가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재정이 빠듯한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무기가 중동에 깔리기 시작했을까요? 시작은 UAE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서가 교환됐습니다. 규모가 35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 포대수는 10개 포대. 이 계약 성사 뒤에는 사실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고, 우리 국정원장이 직접 아부다비로 날아가 UAE 측을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도 중동 각국을 직접 누비며 설명회를 열었고, 국방부 장관이 일요일 오후에 45시간짜리 긴급 협상 회의를 주관하며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이었죠. UAE 계약이 성사되자 다음 순서가 줄을 이었습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32억 달러,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이라크와 28억 달러, 약 3조 7,135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중동 3개국 합산 수출액만 약 12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걸 K-방공망 벨트라고 부릅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세 나라가 하늘을 같은 한국산 무기로 지키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벨트가 완성되던 시점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26년 3월 중동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UAE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쏘아댔습니다. 이때 UAE의 방공망이 총가동됩니다. 미국 사드, 패트리엇, 이스라엘 에로우, 그리고 한국 천궁이가 함께 하늘을 지킨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발사된 약 60발 가운데 29에서 30발을 천궁이 단독으로 격추하며
96%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수출된 한국산 방공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적 미사일을 격추한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즉각 LIGN-X1을 핵심 주목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천궁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동 각국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입니다. 왜 하필 이 나라들이 이렇게 급하게 주문을 넣는 걸까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라크 국방장관이라고 합시다. 2026년 3월 바로 옆 나라 UAE에서 천궁이가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하늘에는 아직 미사일 방어막이 허술합니다. 이라크 영공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통로로 쓰였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방공망 강화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궁이를 사야죠. 그것도 빨리요. 이게 바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방산 경제학의 핵심 개념, 수요 폭발입니다. 수요 폭발이란 어떤 제품의 효용이 한 번에 극적으로 증명됐을 때 시장 전체의 수요가 단기간에 폭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천궁이는 10개 포대를 판 UAE 계약 하나로 그 가능성이 알려졌고 2026년 3월 실전 성과 하나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산 제품은 한번 검증되면 비슷한 수요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경제 개념, 네트워크 효과도 작용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랑 같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방공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가 모두 천궁이를 쓰면 공동훈련, 정보 공유, 부품 호환,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등 여러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뒤늦게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이미 쓰는 나라들과 같은 체계를 고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중동 전체로 K-방공망 벨트가 확산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천궁이 수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와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총 계약 규모 약 3조 7,135억 원, 포대수 8개입니다. 포대 하나당 약 4,640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계약의 리드 기업, 체계 종합을 맡은 LIGN-X1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갑니다. 천궁이는 유도탄 본체가 핵심인데 이걸 LIGN-X1이 만듭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LIGN-X1 몫이 약 50에서 5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조 7천억 원의 절반이면 약 1조 8,5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원자재비, 부품 구매비, 협력업체 납품비, 인건비, R&D 비용 삼각분이 빠집니다. 방산업체의 원가율은 통상 75에서 80% 수준입니다. 원가율이란 매출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1조 8,500억 원에서 원가 약 1조 4천억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약 4,500억 원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세금 등이 나가면 최종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하나시스템입니다. 천궁이의 눈, 다기능 레이더를 담당합니다. 하나의 레이더로 표적 탐지, 추적, 식별, 미사일 유도까지 다 합니다.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하나시스템이 가져갑니다. 3조 7천억 원의 30%면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발사대와 차량 등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머지 15에서 20%를 가져갑니다. 약 5,500억 원에서 7,400억 원 사이입니다. 이 세 회사가 천궁이 수출의 핵심 3인방입니다. 여기에 기아가 차량 부분에 참여하고 수백 개의 중소협력 업체들이 각종 부품을 납품합니다. 결국 3조 7천억 원짜리 계약에서 LIGN-X1 혼자 최종적으로 챙기는 순이익은 약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얼핏 적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의 진짜 이익은 단발성 계약 마진이 아닙니다. 무기를 납품한 뒤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 즉 MRO 계약입니다. 방산에서 MRO는 MAINTENANC, 레베이아이아,
오버홀의 약자로 무기를 쓰는 동안 계속 손봐줘야 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말합니다. 3조 7천억 원짜리 무기를 판 뒤 20에서 30년간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계약이 붙어옵니다. 한방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 본체보다 AS 계약이 더 달콤하다고요. 결국 3조 7,135억 원짜리 이라크 계약을 팔아서 당장 남는 건 2천억 원 수준이지만 향후 30년 유지보수까지 따지면 계약의 진짜 가치는 원계약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방산 수출에 숨겨진 구조입니다. 처음 계약은 미끼이고 진짜 수익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면도기를 싸게 팔고 면도날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무기를 팔고 유지보수로 장기 수익을 뽑는 구조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서입니다. 이 모든 게 숫자로 얼마나 되는 건지 K-방산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간 30억 달러 안팎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 약 8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수입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면 세계 방산 수출 5위권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보다 위에 이스라엘 3.0%, 스페인 3.2%, 영국 3.3%가 있는데 100억 달러 돌파 시 이들을 모두 제치게 됩니다. LIG넥스원의 수주 잔고만 현재 19조 원에서 26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수주 잔고란 계약은 됐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일감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수년간 계속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제품들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LIG넥스원의 예상 매출이 5조에서 6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약 5,02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호황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공급 병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맛집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주방 크기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은 폭발하는데 요리는 한정된 속도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천궁이도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는데 공장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습니다. 유도탄 본체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밀 부품 수가 수천 개입니다.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대부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 부품입니다. 숙련 인력을 단기간에 대거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방산 산업의 고정비 문제와 연결됩니다. 고정비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장 임대료, 장비 감가상각비, 핵심 인력 인건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산 생산시설은 특성상 갑작스럽게 증설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줄 것을 대비해 무조건 큰 공장을 지을 수도 없죠. 이 딜레마 때문에 LIG넥스원도 생산 능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이번 달 납기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중동 국가들이 제발 빨리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이 상황을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와 천궁이를 만들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공정을 구축하면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할 수 있고 불량률이 낮아지면 대량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천궁이 같은 무기체계는 각 부품마다 군 당국의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유도탄 조립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손으로 직접 작업해야 하는 공정이 포함됩니다. 전자기기 조립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버튼 하나로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해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이 만드는 패트리엇 시스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패트리엇은 수십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레이시온은 오래전부터 납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공급망을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으로 분산해왔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도 패트리엇 부품을 일부 납품합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 전략입니다. 어느 한 곳이 병목이 돼도 다른 경로로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 한국 천궁이는 아직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만 생산합니다. 국산화율을 높인 것 자체는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수출 폭증 상황에서는 공급 확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 라파엘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은 아이언돔을 만들었는데 실전 검증 이후 수요가 폭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납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매국의 일부 생산 라인을 이전해주는 방식이죠. 한국 천궁이도 UAE 수출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협상한 바 있습니다. 방산에서 현지화 전략이란 부품 조달이나 조립 일부를 구매국 현지에서 하도록 해주는 방식인데 구매국의 고용과 기술 역량을 높이면서 납기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K-방산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이 폭발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2026년 현재 파악된 수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이 방공망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천궁이 또는 유사체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사우디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WDS 2026에는 이집트,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를 방문해 각종 방산 장비 수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수출 특수가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직장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LIG넥스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인데 2020년만 해도 방산 부품 수주가 들쭉날쭉해서 늘 고용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생겼고 신규 채용이 이어졌고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방산 수출이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궁이 하나에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붙어 있고 그 협력업체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대구에서 군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국내 내수에만 의존하다 보니 예산 삭감이 있을 때마다 납품 물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이 늘면서 해외 납품 물량이 생기기 시작하니 매출이 해외에서 보완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방산 수출이 만들어내는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란 상류에서 물이 넘쳐 흘러 아래로 내려오듯 대기업 수주가 협력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반면 이 호황에 불안해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윤리적 질문이죠. 실제로 천궁이가 방어용 무기, 즉 들어오는 미사일을 막는 무기라는 점에서 공격 무기보다 덜 민감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무기 수출 자체에 대한 도덕적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이 K-방산의 진짜 과제인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전망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강화 수요는 계속됩니다. 이건 K-방산의 중장기 호재입니다. 여기에 유럽도 변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렴하고 빠른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9조 원 규모 K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했고 에스토니아도 한화 천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K-방산의 지평이 중동을 넘어 유럽, 동남아,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아예 미국의 현지법인 LIG 디펜스 US를 설립했고 태평양 함대 수상전력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 중장을 수석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미 해군 시장까지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문은 폭발하는데 공장이 못 따라가면 납기 지연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정부가 방산 생산 설비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 부품 공급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둘째, 부품 국산화율과 공급망 다변화의 균형입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서 기술 독립성은 뛰어나지만 수요 폭증 시 공급이 막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범용 부품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AI와 무인체계 기술 투자입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가 미래 방산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론 대응, 사이버 방어, 자율무기 체계로의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궁이가 오늘의 스타라면 내일의 스타는 AI 기반 자율방공 체계입니다. 한국이 여기서도 선두를 지키려면 지금 R&D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천궁이처럼 전쟁 위기 속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방산 산업, 여러분은 이걸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한 윤리적 제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버튼 하나면 이런 이야기를 매번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